네, 2024학년도 수능 기출문제 비문학 지문 12번에서 17번까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유교와 도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철학 지문 같은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문제에서도 15번 문제 같은 것도 왕한석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오징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 둘의 입장이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문제를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한비자는 책 이름입니다. 한비자는 중국 전국 시대의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이다. 그렇구나. 한비자는 한비자의 사상을 담았구나. 책이니까.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를 맞아 엄격한 법치를 통해 부국강병을 꾀한 한비자는, 그러니까 한비자는 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네요. 자, 그러고 봅시다. 한비자는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고, 맞네요. 법치 사상을 뒷받침한 게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이러한 면모는 한비자의 해로, 유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비자는 이런 혼란한 시기에 엄격한 법치가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뭐를 통해서? 도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한비자는 법치사상, 근데 노자에 대한 해석으로. 첫 문단 그러면 해설 끝났고 봅시다. 노자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노자에서는 도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된다. 느낌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이 도는 옆에다가 적어둘게요. 자, 이 문단에서 도가 나옵니다. 도는 결국에 만물 생성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면 얘도 지금 한비자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도가 만물 생성의 근원이라고 한비자도 이야기를 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만물의 근원인, 만물의 존재, 본질의 근원인 도가 인간 사회,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모든 현상이 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도를 행했는지에 대해서 그 성패가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문단입니다. 한비자는 노자에 제시된 영구 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라고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건가 봐요.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여기서 한비자와 그 노자에 나오는 도에 대해서 한비자와의 생각이 조금 다른 거를 한번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도의 항상성은 맞아. 항상성은 오케이, 인정했어. 근데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를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이해를 했대요. 그리고 도는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파악을 했대. 그래서 도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거를 가변성이라고 하는구나. 도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도가 일정한 곳에만 있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 이거는
똑같구나.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는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잘 정리를 해보자면, 도는 만물 생선의 근원이야. 본질의 근원이야. 근데 인간 사회는 도에 따라서 성패가 드러나. 라는 것도 아까 이해를 했죠. 자, 근데 여기서 항상성을 가지고도 있지만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통치술도 어떻게? 가변성이 있어. 고정돼서는 안 된다는 건 결국엔 변한다는 거니까. 자,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봤대요. 또 이렇게 새롭게 정리를 한번 해야겠네요. 그러면 한비자가 말하는 걸로 한비자는 도가 어떻게? 구체적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 그러니까 개별 법칙의 통합이다. 노자의 도의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이 개별 법칙을 통합한 거, 이거는 뭐냐면 시시비비할 때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밑줄 치고 갈게요. 이러한 도의 근거에서 입법해야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 이래야지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입법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엔 한비자가 생각하는 그런 거는 바로 법치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법치를 해야지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이 사회 혼란의 원인이고, 이런 노자의 견해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또 새로운 게 나오네요. 노자에서처럼 욕망을 없앤다고 노자는 지금 욕망은 없애야 돼. 근데 한비자는 욕망은 필연적이야. 그러니까 욕망을 제어하기 위한 결국엔 법이 뭐야? 법치 사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한 거래요. 그러면은 한비자는 결국엔 욕망은 필연이니 이거를 법이 다스려야 된다. 법으로 제어. 이렇게 좀 적어두고 갈게요. 이렇게 지금 가에 대해서 한번 해설을 해봤는데요. 가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가장 쉬운 17번 먼저 풀겠습니다. A와 문맥상 의미가 가까운 것은 17번입니다. A는 뭐냐면 담긴이었어. 담겨져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4번이 맞겠죠. 합법의 봄의 경치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던 거는 A는 그 한비자가 중국 그 시대에 뭐 제시했던 사상이 담긴 책이다라는 거를 그대로 담겨져 있는 책이다. 뭐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4번이 맞겠죠. 자, 그 다음 보면은 12번을 보면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가를 읽고 먼저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입니다. 가는 한비자의 철학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맞죠? 한비자와 노자의 사회적 파급력을 비교하고 있다. 파급력을 비교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가는 한비자가 추구한 이상적인 사회를 소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자를 수용한 입장의 한계를 설명하고요. 한계는 아니죠. 소개를 하고 있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5번 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노자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한 비판이 심화되는 과정.
가에서 지금 비판이 안 나왔어요. 과정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일단 이 12번에 가를 읽고 풀 수 있는 거는 1번, 2번, 5번이었는데 다 아니네요. 그럼 3번, 4번 안에 답이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이거는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가에 제시된 한비자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이 아니었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 시비의 판단 근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고 이제 나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요. 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아, 유학자의 견해가 나오니까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 송나라 이후 이런 거 나올 때 체크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알 수 있으니까. 유학자들은 이런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도가의 도에 주목하며 노자의 주석을 전개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바라본 도는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추가로 어떤 색이 변할까요?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상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도가의 도가 있다. 그러니까 도가의 도는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해서 현상세계 너머의 근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했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목을 하면서 노자의 주석을 전개했다. 그러니까 주석 단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의 글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후감 같은 거 이렇게 독후감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책에다가. 그런 걸로 이해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혼란기를 거친 송나라 초기가 됐어요. 중앙 집권화가 추진된 이후 정치적 갈등이 드러났대. 아, 정치적 갈등이 드러났구나. 개혁의 분위기가 그랬구나.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분위기 안에서 유학자이자 개혁 사상가인 왕안석,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요. 왕안석은 노자주를 저술했다. 노자주라는 책을 저술했나 봐요. 근데 그는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라고 파악을 하고 현상 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유학자의 도에다가 한술 더 뜬 게 도가의 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왕안석인 노자주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도는 기다. 근데 이 기가 뭐냐면 만물의 물질적 근원이다. 아, 오케이, 알겠어요. 그리고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기 때문에 사물이 만들어진다. 네, 이해가 갔죠? 자, 그는 기가 시시각각 변하듯 현상세계에서도 변화한다. 이 기가 변화한대요. 사물 형성을 하고 변화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한 그는 비판한 게 나왔구나. 아까 보기에서 비판이 심화되는 과정 이런 식으로 선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헷갈리게 이렇게 비판한 요소들을 넣었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비판한 것만 빨간색으로 한번 빨간색 하지 말고 비판한 것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형광펜을 한번 쳐볼게요. 자,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했다. 그는
자연과 달리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 왕한석은 뭐라고 했냐면 제도와 규범의 제정. 이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적극 개입 필요라는 거겠죠. 이렇게 주장을 했다.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사회의 제도와 규범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노자의 이상 정치가 실현되려면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상 정치가 실현되려면 유학이 필요하다. 실질적 수단으로. 왕한석은 유학의 실천적 그러니까 이상 정치가 실현이 되려면 유학의 이념이 실질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결국에는 유학의 실질적 측면이랑 결부해서 이해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송 이후 원나라까지 나왔습니다. 성행하던 도교는 유학과 불교 등을 받아들여 체계화되었지만 오징에게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요. 오징에게는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했다. 도교가 지금 유학이랑 불교를 받아들여서 체계화가 돼서 성행을 했는데 오징은 이 도교를 비판을 한 거죠. 비판을 했으니까 우리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유학자의 입장에서는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도교의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면 두 번째 인물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두 번째, 오징이란 사람인데요. 오징 이 사람은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도교의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도교를 비판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는 도교의 시조로 강조된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책을 저술했대요. 그러니까 이 오징이란 사람은 노자랑 공자랑 같은 얘기를 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는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 짓는 구절을 추가하는 등 노자의 일부 내용을 바꾸고 기존 구성 체제를 재편했다. 재편했구나. 재편.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본 그는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고 이해했다. 그러니까 이 오징이 바라본 도는 뭐냐면 근원적으로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 근원적인 불변. 이렇게 적어둘게요. 그리고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해서 천지 만물이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도가 현실화된 게 천지 만물이다. 물의 생성. 이렇게 이해를 했대요.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유학의 인이 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 노자와 달리 도가 현실화하여 나타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파악을 했다. 그러니까 노자와 달리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엔 비판인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유학의 인이예제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노자와 달리 얘는 어떻게 바라봤다고? 오징은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도가 현실화돼서 이 천지 만물이 생성됐는데 여기에 인이 예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근데 이 인이 예지가 뭐냐면 뭐 사회 규범, 사회 질서 체계 이런 거가 다
도가 현실화된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원희세태하고 명나라가 들어섰대요. 명나라. 유학과 도가 등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조가 무르익은 가운데 유학자인 설에는 유학자 설애가 또 나오네요. 새로운 인물은 핑크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설애는 자신의 학문적 소신에 따라 이 학문적 소신이 있나 봐요. 노자를 주석한 노자 집회를 저술했다. 새로운 책을 또 썼네. 그는 공자도 존중했던 스승이 노자이므로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 그는 기존의 주석서가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노자의 사상을 이단으로 치부를 한 거다라고 파악을 했대요. 다양한 경전을 이용해서 노자를 해석을 하면서 그는 노자의 도를 여기 도에 대해서 또 나오네. 도가 뭔가 한번 봅시다.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것의 근거인 천명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게 결국엔 이 설애라는 사람은 도가 인간의 도덕 본성이고 그것에 대한 천명이다. 이해를 하고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노자 사상에서는 본성이랑 천명, 이치를 탐구를 하는데 이 이치를 탐구하는 것 자체가 유학이랑 같다라고 본 거죠. 또한 그는 노자에서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라고 파악을 했다. 결국에는 이 설애라는 사람은 도가 자체가 인간의 도덕 본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봤는데요. 나를 문제를 한번 그러면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12번입니다. 나에 대한 설명, 아까 문제를 읽었으니 3, 4번만 해설을 해볼게요. 3번. 나는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노자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있네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아까 이렇게 네모표시 쳤잖아요. 송나라 이후, 송나라 초기, 그리고 원나라, 명나라 이렇게 했으니까 시간의 흐름 3번이 맞겠죠?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기역이 뭐였는지 한번 봅시다. 기역은 유학자의 입장이네요. 유학자의 입장인데 지금 얘가 오징이에요. 오징. 그리고 니은은 뭐냐면 학문적 소식, 설애. 그러면 오징과 설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자, 1번. 기역은 유학 덕목의 등장을 우리 여기 적어놨으니까 한번 볼게요. 유학 덕목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노자의 견해를 수용하는 유학 덕목에 대한 노자의 비판에 담긴 긍정적 의도를 밝히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일단 기역에 대한 오징에 대해서 틀렸죠. 왜냐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우리 보면 비판한 거 지금 빨간색으로 치기로 했죠. 빨간색으로 다 쳐져 있죠. 노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고 2번 풀겠습니다. 기역은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술성을 제거하는 아니죠. 자,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기역은 유학의 가르침을 차용한 종교가 사람들이 현혹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이건 맞네요. 니은은 노자를 해석하는 경정들을 참고하여 유학 이론의 독창성을 밝히는 것은 아니죠. 그럼 4번 보겠습니다. 기역은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관지어 유교적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맞네요. 니은은 유학에서 이단으로 치부하는 사상 이거 맞네요. 이단으로 치부하는 사상이 진리를 밝혀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적혀져 있었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5번입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지금
왕한석은 파란색으로 했고 오징은 보라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왕한석, 오징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왕한석에 대해서 이 보기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볼 건데, 자, 문제 먼저 읽을게요. 나의 왕한석과 오징의 입장에서 다음 기억에서 리을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기억.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왕한석의 입장과 다르죠? 자, 니은. 인간 사회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왕한석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근원적 존재가 도인 거는 맞아요. 왜냐면 만물의 물질적 근원이 도, 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인간 사회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거는 아니죠. 왜냐면 지금 인간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왕한석에서는 니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디귿 봅시다. 도는 현상 세계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일과 맞네요.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도가 변화하듯이 현상 세계가 변하니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간 사회의 규범도 변해야 한다. 맞네요. 자, 그럼 오징 한번 봅시다. 기억.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얘도 아니겠죠. 오징 아니죠. 자, 인간 사회의 규범,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 도가 지금 현실화돼서 등장한 게 인이 예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얘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도는 현상 세계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겠죠. 자, 리을. 도가 변화하는 듯이 세계가 변하니까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규범도 변화해야 한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기와 맞는 선지가 오징은 기억과 리을에 동의하지 않겠군. 4번이겠죠? 자, 그리고 지금 16번 한번 풀어볼 건데요. 아까 17번은 풀었으니 16번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나의 사상가에 대해서 왕부지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왕부지라는 사람이 있구나. 아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잘 읽어볼게요. 청나라 초기. 유학자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어 노자의 사상을 비판하고자 했대요. 노자연을 저술했다. 노자연이란 책을 저술했구나.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을 드러내서 노자 사상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그러면 비현실성을 드러내서 유학이 실용적이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부각하고자 했던 그는 기존의 노자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노자뿐만이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했다고 비판을 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나를 읽었을 때 처음에 주석을 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주석을 쌓은 사람이 지금 왕한석, 그리고 오징, 그리고 설해,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을 지금 왕부지라는 사람은 다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상이 다 왜곡이 됐다고. 자, 다음. 노자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한 것 등을 비판한 그는 이런 걸 비판했구나. 비판을 했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에 노자에서처럼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유학 규범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이 왕부지라는 사람이 활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거는 결국에 유학 규범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알아두고 1번부터 풀어볼게요. 왕부지는 인간 욕망에 대한 노자의 대응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았고 가해 한비자가 노자와 달리 사회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수긍하겠죠. 왜냐면 유학 규범을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법치. 자, 2번.
왕부지는 노자의 제시는 소극적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았고, 맞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한 걸 비판했다고 했으니, 나의 왕한석이 사회 제도에 대한 노자의 견해를 비판하며 유학 이념의 활용을 주장하는 것을 긍정하겠죠.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 어디 갔어? 오징이 노자를 주석하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원문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보았겠죠. 그쵸? 4. 그리고 봅시다. 왕부지는 주석자가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이해하면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된다가 보았으므로, 그쵸? 나의 오징이 유학의 인의 예지를 노자의 도가 현실화한 것을 본 것을 비판했겠죠. 맞습니다. 5번입니다. 왕부지는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아니죠. 비현실성을 드러내서 결국에 노자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해야 한다고 했으니 이 비현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한 거죠. 그러니까 비판이니까 이 5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나머지 읽어보면 나의 설애가 기존의 노자 주석서를 비판하며 드러낸 학문적 입장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고 보겠군. 그러니까 이 비판이 틀렸겠죠. 그러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2024년 비문학 지문 12번부터 17번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